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 SDI 오늘 주제로 해서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봤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그동안 삼성 SDI 비중이 조금 애매해서 이번에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고, 최근에 이제 그 LS 증권사에서 지금 요런 이 하향 리포트 관련해 갖고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일 그 뉴욕 증시에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또 금요일 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요일 후장부터는 조금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도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가자는 취지로 봤을 때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미증시를 좀 확인을 하고, 추가 하락이 더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화요일 날 접근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봐주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6월 달부터 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미증시도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 6월 달을 여러분들이 좀 기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로 잘 삼으시고,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뭐 성장하는 이런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좀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SN경제연구소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 추천주를 이제 뭐 매일마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을 남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요 딱 기존대로만 좀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좀 텔레그램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황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치형 뭐 유튜브 뭐 아무거나 또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더보기란 보시면 여기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무료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최근에 LS 증권사가 거의 뭐 홀드, 거의 하향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내었던 이 배경,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반론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까려고 까려는 게 아니고 논리로 보자는 거죠. LS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전기차 이 배터리가 판매가 33%가 빠졌다. 점유율도 3.1에서 2%까지 떨어졌다. 회사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 뭐 요거죠. 음. 자,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ESS랑 BBU, UPS 어떻게 봤을 때 비전기차 쪽이죠. 그런데 평가는 계속 한물간 전기차 숫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도 조금씩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요즘에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요즘 유가가 너무나도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붐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요것도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아직 반영 안 된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또 썼습니다. 1분기 적자 축소는 EV 개선이 아니라 비전기차 호조 덕분이다. 이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 체력이 고마진 AI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목표가가 하향이다.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고체는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쟁이 심화된다. 뭐 이거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7년 하반기 양산에 대한 부분을 좀 IR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좀 의도적으로 좀 삭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주가 산정에 있어 갖고 고려를 안 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상단에 있다, 비싸다. 요 얘기는 이제 파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초입 기업이 멀티플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이클 바닥에서 비싸다고 파는 거는 가장 쌀 때 던지는 전형적인 저점 매도 논리이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어떤 이익 체력이 개선이 되면 PER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멀티플이 역사적 상단에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방 리스크는 좀 크게 잡으면서 상방 옵션은 거의 제로로 잡은 그런 이제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이익의 어떤 질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누락이 되었다. 적자 축소의 원동력이 고마진 AI 인프라. 지금 ESS 영업이익률이 7.7에서 12%까지 뛰었다. 이런 것들을 안 넣었다라는 거죠.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거의 제로로 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인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지연 우려라는 이런 한마디로 그죠? 자산 재활용 경로 무시.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을 ESS나 로봇 쪽으로 돌렸을 수도 있는데 이 경로를 계산해서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있어 갖고 뭐 사실 맞지 않다는 아니지만 너네들이 생각이 맞지 않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의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자 탈출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금 삼성 SDI가 뭐 재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적자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듭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다이나믹하죠. 2025년 적자에서 이제 초록불이 켜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2025년만 해도 마이너스 1.7조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2028년도에는 2조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실적을 내어줄 것이다.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8.7%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 그게 이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무엇이 이제 적자를 흑자로 바꾸고 있냐? 뭐 AI 데이터 센터죠. ESS, BBU, 그리고 UPS까지. 지금 BBU 시장만 올해 플러스 70% 정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성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 SDI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고출력 원연 템리스 비중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를 하니까 이런 비중국산 공급망, 특히나 이제 삼성 SDI 같은 이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업체를 좀 끼고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삼성 SDI랑 직접 거래를 하자고 지금 요청이 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2개월 동안 약 5조 원 정도 수주를 했다라는 거. 이게 기대감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에 찍힌 돈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흑자 전환을 뒤에서 받쳐주는 어떤 실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형 LFP 양산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SBB 2.0 요게 이제 각형 LFP 적용이 된 ESS,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랑 만든 이런 미국 공장에서 4분기부터 이제 양산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12기가와트시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미국 ESS 캐파가 30기가와트시로 확대가 되는 순간이다. 그런 이제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주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신성장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게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이 배터리가 좀 앞으로 많이 드는데, 이 삼성 SDI가 가장 이 고성능 배터리라는 점을 봤을 때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뭐 공식적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요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멀티플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 SDI의 46파이, 그러니까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런 우주의 어떤 극한 상황에 있어서는 적합한 배터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 공장 실사도 좀 있었고 CEO 미팅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계약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식적인 계약이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봇 휴머노이드, 이 피지컬 AI, 이번에 이 젠스랑이 와서 가장 강조했던 피지컬 AI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봇 시대가 오면 이 배터리가 물론 뭐 이 로봇에 들어가는 뭐 액추에이터나 뭐 감속기에 비해서 뭐 수익률이 잘 나오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5%에서 10% 정도 나오는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는 중요한 게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 SDI가 이런 각형 플러스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이 투 트랙을 라인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고체 양산이랑 엮이는 중장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주랑 로봇은 이런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거의 안 들어갔다는 소리죠.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되면 추가적인 상방 트리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LS가 거의 빵점으로 처리한 전고체 배터리 요것이 지금 글로벌 탑티어 업체인 삼성 SDI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일정에 대한 로드맵 지금 이제 600마일을 그러니까 약 한 1000km 정도 돼요. 요걸 갖다가 주행이 가능하고 9분 충전이 엄청난 스펙인 겁니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재 이제 그 BMW 평가 차량의 실차 탑재가 완료가 되고 지금 검증 단계에 있다. 그리고 2027년 양산 계획까지 IR에서 일정 그대로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랑 BMW 이렇게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뭐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우주항공 배터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흑자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재평가 전고체 옵션까지 반영을 하자면 저는 적정가는 100만 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어떤 삼성 SDI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멀티플을 2.7배 정도 준다라는 것은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라고 못 나올 법이 없다. 과거의 실적 개선 초입 구간을 상회하는 이런 공격적인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AI 인프라에 대한 재평가, 전고체 옵션을 땡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뭐 좀 지연이 된다, 뭐 한다라고 하면 좀 100만 원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 SDI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해갖고 70만 원 추세 저항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추세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은 셈이고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방을 걸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터닝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1파, 2파, 지금 3파 나왔고 4파 조정, 5파가 나와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3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50한 2만 원, 52만 원 밑으로는 저는 충분히 주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2만 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다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라라는 부분이죠. 충분히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여기서 음봉으로 내리꽂는데 음봉으로 내려꽂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어디까지나 개미털기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그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고점 찍어봤을 때 0.618 구간, 0.5에서 0.618 구간 요 정도 구간은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52만 원이 예를 들어 깨진다라고 보면 충분히 이런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리테스트 구간을 맞고 있는데 리테스트 구간에서 이런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봐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담아주고 있고 그죠? 우상향으로 담아주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싸졌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파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52만 원대에서 예를 들어 40만 원대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120일 동안의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46만 7천 원,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45만 원대입니다. 얘네들보다 조금 비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이번에 예를 들어 뭐 비중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로의 기회가 오니까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